특권층이나 유명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 유명인 또는 연예인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넓고 깊게 퍼진 마약. 일반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청소년, 연구원도 있고요. 가정주부들도 사실은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 마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수범죄입니다. 번거되지 않은 사건들을 통칭해서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드러나는 통계보다 한 몇십 배는 더 많다라고 봐서 20-30만 명 정도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와 맞먹는 결코 적지 않은 수. 인구 10만 명당 20건 이하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인구 10만 명당 3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물뽕이 아닌 바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압수된 마약류가 426kg입니다. 이 중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223kg 되고요. 223kg이라면은 743만 명 정도가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냄새가 없는 하얀 가루로 중추신경을 자극, 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필로폰. 필로폰 하는 사람들이 의미 없는 행동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잠깐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깨고 나면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약 36%. 그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마약에 대해서는 공급 사범이 있고 단순 사용 사범이 있습니다. 공급 사범은 그만큼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엄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약 사범들 사용시켜야 돼 중국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도 사용시키는 것은 일부 공급 사범들 엄할 때 하는 것이지 단순 투약 사범들을 사용시키지는 않습니다. 단순 사용자와 다른 사람에게 건넨 자들을 현저히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제조, 유통, 매매 행위를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처벌은 낮지 않아요. 굉장히 형량이 적지 않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약이 중독이 돼서 그런 쪽으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검거나 단속 위주로 수십 년이 흘러왔었어요. 미국이나 호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법원이 있어가지고 감독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1989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약물법원은 기존과 같은 재판 과정에 치료기관이 함께 참여해 마약 중독 여부를 판명합니다. 약물법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약 중독과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연계된 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은 다 치료를 보내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죠. 병원들이 지금 저희 나라가 21개인가 22개의 지정 병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전국에 겨우 21곳. 심지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문제는 병원의 수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치료 재활 예산은 제가 이건 과감하게 하면 거의 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6, 7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다시 1억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지금 열악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그러나 처벌과 치료 사이 그 균형점을 찾는다면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